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3회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최근 기출문제 보급 문제에 대해서 풀이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회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인장 강도가 255-340MPa일 때 이게 칼륨 실리게이트나 또한 페로실리콘 등의 접종제로 접종 처리한 것으로 바탕 조직은 펄라이트며 내말 메스팅이 요구되는 공작기계 안내면이나 강도를 요하는 기관의 실린더 등에 사용되는 주철은 무슨 주철인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먼저 미아나이트 주철이 되겠습니다. 접종 처리로 흑연을 미세화해서 강도를 높이는 주철을 우리가 미아나이트 주철이라고 합니다. 고급 주철의 한 종류인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암기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에 이런 칼륨 실리콘이라 아니면 페로실리콘 등의 접종제로 접종 처리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미아나이트 주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앞으로 푸실 때 이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트를 결합시킬 때 너트를 2회전하면 축 방향으로 10mm, 나선수는 4산이 진행한다. 이와 같은 조건은 무엇인지를 찾는 건데 여러분 이제 나사에 관련된 걸 보시면 이렇게 나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리드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 단순히 여러분들 공식으로 말하면 L은 N 곱하기 피치. 자, 이런 리드를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1회전할 때, 즉 이 나사나 너트가 1회전할 때 축 방향으로 간 거리를 말합니다. 자, 1회전할 때 축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리드라고 하는데, 자, 문제 보게 되면 너트를 2회전하면 축 방향이 10mm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자, 2회전 했을 때 10mm 움직이니까 1회전 했을 때는 5mm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리드는 5mm가 됩니다. 또한 너트를 2회전 했을 때 나사산수는 4산이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와 같이 1회전 했을 때는 나사산수는 2산이 진행합니다. 즉 2산은 두 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사를 보게 되면 나사산이 이렇게 나 있고 또한 이 나사산하고 나사산의 꼭대기를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이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리드는 5mm, 줄수는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공식을 보면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에서, 자, 여기 보시면 리드는 5mm가 되겠고 줄수는 2 곱하기 피치, 여기서 피치는 2분의 5. 그래서 문제에 다시 돌아가 보면 피치는 2.5가 되겠습니다. 리드는 5mm.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그래서 여러분들 리드 공식은 꼭 암기해야 됩니다.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 N 곱하기 피치, 줄수 곱하기 피치. 또한 이 리드의 정의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1회전 시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를 구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연삭
숫돌의 구성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연삭 숫돌이 이렇게 생겼죠. 연삭 숫돌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연삭 숫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연삭 숫돌을 이쪽을 떼서 자세하게 이쪽으로 갖고 보면 연삭 숫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삭 숫돌 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입자하고 입자를 서로 본드 역할하는 결합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절삭 칩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삭 숫돌의 구성 요소 3요소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입자, 그 다음에 결합제, 기공. 자, 문제가 사지선다형이니까 당연히 연삭 숫돌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입자, 절삭날 역할을 하고, 결합제는 입자를 결합하는 역할, 즉 본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기공은 연삭 칩을 그 안에 넣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의 구성 3요소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다음 그림에서 B에서 A로 절삭할 때 CNC 선반 프로그램으로 맞는 것은, 일단 직선 이동이니까 여러분들 G코드는 G01을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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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1 써줬는데, 여러분들은 선반, 즉 CNC 선반에서 좌표가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좌표는 바로 Z축 좌표가 되겠고, 요렇게 이 좌표는 X축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게 되면 이쪽은 Z축, 이쪽은 X축이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CNC 선반 프로그램의 지령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보시기 전에 뒤에서 보시면, 자, 핵심 이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령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절대 지령 방식, 증분 지령 방식, 혼합 지령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절대 지령 방식은 항상 이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직교좌표계의 좌표값을 입력하는 방법이고, 증분 지령은 현재의 공구 위치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공구 위치를 기준으로 끝점까지의 증분값을 입력하는 것이고, 또 혼합 지령은 이 절대와 증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CNC 선반에서 절대 지령의 좌표는 X하고 Z를 이용하지만 증분 지령은 X에는 U, Z에는 W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먼저 절대 지령이 있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B에서 이렇게 A로 가는데 먼저 B의 좌표를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프로그램 원점이니까 B의 좌표. 여러분 좌표를 쓸 때는 항상 X, Z 이런 방향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X는 이쪽이 20이기 때문에 20, Z는 0이 되겠습니다. 자, A는 자, 그러니까 50이기 때문에 X는 50. 자, 잘 보시면 Z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Z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지령. 자, 절대지령은 이 프로그램 원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지령은 자, G01 해주고 마지막인 A의 좌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X 50, 자, Z-20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증분지령. 증분지령은 프로그램 원점이 기준이 아니라 그 전에 공구가 위치했던 B에서 A로 갈 때 이 B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보고 이 B의 기준이 되면서 일단 B의 기준이 되면서 A 쪽으로는 이만큼 이동을 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증분지령은 G01. 자, X를 U로 먼저 써주고
U가 X가 20에서 50으로 갔으니까 30만큼 이동했죠. 자, 그 다음에 Z가 아니라 자, 더블을 써주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20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혼합지령은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절대하고 증분하고 함께 쓰는 겁니다. 자, G01, 뭐 X50, 더블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G01, 뭐 U30, Z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답은 1번 정도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절대지령하고 증분지령은 많이 나오니까 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CNC 공작기계 작업 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자, 안전사항은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문을 열고 작업하는 것은 칩이 비산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전문을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 안전문을 열고 작업하면 안 되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선반 작업에서 안전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홈바이트는 가능한 길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단단하게 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비중이 2.7로서 가볍고 은백색이 금속으로 내시성이 좋으며 전기전도율이 구리의 60% 이상인 금속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보면 지금 정답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의 비중은 2.7. 그 다음에 은백색의 금속, 내식성이 좋고 전기전도율이 60%라는 것은 꼭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루미늄 이 문제에서 비중이 2.7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알루미늄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참고로 비중이 자 이렇게 4.5를 기준으로 이 4.5 비중 4.5보다 높으면 자 무거울 중금속에 해당됩니다. 이 4.5보다 낮으면 가벼울 경금속에 해당이 되죠. 그럼 방금 봤던 비중 2.7인 알루미늄은 바로 경금속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 2.7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가동하는 부분의 이동 중에 특정 위치 또는 이동 한계를 표시하는 선은 무엇인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정답은 가상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상선은 가동 부분을 이동 중 특정한 위치 또는 이동 한계 위치를 표시하는 선을 가상선이라고 하고 또한 지시선, 중심선, 파단선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9번 다음과 같이 자,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구멍, 홈 등의 투상한 투상도의 명칭은 무엇이냐. 여러분 상당히 이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히 핵심 키워드 구멍, 홈 그리고 그림도 한번 유념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나 홈에 국부만의 모양을 도시하여 충분한 경우 그 필요한 부분만 나타내는 것을 국부투상도라고 합니다. 국부투상도. 자, 이렇게 구멍이나 홈 등의 한 국부만 투상하는 것을 우리가 국부투상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투상도에 관련된 거는 앞에 핵심 예제나 핵심 이론에서 그림을 다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갖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핵심 예제, 핵심 이론에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건 보조투상도. 자,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또한 이렇게 나타낸 투상도를 보조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한 부분투상도. 자, 부분투상도 이렇게 그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투상도를 부분투상도라고 합니다. 또한 방금과 같이
봤던 여러분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림들을 한 번씩 유념히 보셔서 이게 무슨 추상도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상당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구멍의 국부만 또한 이렇게 키홈의 국부만을 표시하는 국부 추상도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전해 가지고 추상하는 회전 추상도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자, 수평 밀링 머신의 플레인 커터 작업에서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상향 절삭에 대한 하향 절삭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향 절삭의 여러분 밀링에서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이 있는데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비교를 보시면 반드시 그거는 좀 암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답은 날의 마멸이 적고 수명이 길다.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밀링에서 이런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의 구분대로 이렇게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읽어보시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특별히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향 절삭은 하향 절삭은 상향 절삭에 비해 공구 수명이 깁니다. 아무래도 상향 절삭이 공구 수명이 짧고 하향 절삭이 공구 수명이 길고 또한 여러분 이 백래시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상향 절삭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절삭에 별 지장이 없지만 이 하향 절삭은 같은 방향으로 백래시를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자, 11번 일단 별표를 여러 가지 좀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연성 재료를 저속 절삭.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성 재료를 저속 절삭. 또한 절삭 깊이가 클 때. 이 절삭 깊이가 클 때. 자, 이런 조건이 생성될 때 칩의 형태는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칩의 종류에는 뭐 유동형 칩, 전당형 칩, 경작용 칩, 균열형 칩이 있는데 가장 좋은 칩은 유동형 칩입니다. 유동형 칩. 유동형 칩이 가장 좋죠. 또한 이 유동형 칩이 가장 좋고 그에 따른 조건들에 따라서 칩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조건들에 따라서 여러분 칩이 어떤 칩이 나오는지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해설에 보시면 정의를 제가 적어놨고 또한 여기 보시면 자, 이것들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보면 점성이 큰 가공물이란 단어가 나오면 경작용 칩이고 주철과 같이 매짐 재료를 가공한다고 하면 균열형 칩입니다. 또한 방금 이 문제 있는 것처럼 절삭 깊이가 클 때, 또한 절삭 속도가 작을 때, 이런 진동이 발생해서 표면 거칠기가 나빠질 때 나오는 칩은 전당형 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동형 칩, 전당형 칩, 경작용 칩, 균열형 칩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요것들을 암기하셔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12번. 자, 선반에서 주축 회전수가 1500rpm, 이송 속도는 0.3, 절삭하고자 한다. 실제 가공 길이가 562.5mm라면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 자,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금 밑에 있는 공식. 선반의 가공 시간. T는 NS분의 L 곱하기 I.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N은 회전수가 되겠고 S는 이송, 그 다음에 L은 절삭 가공 길이. 그래서 선반의 가공 시간은 분으로 나옵니다. 분으로. 여기서 이 I가 있는데 I는 몇 회 할 건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자, 1500rpm 곱하기 이송 0.3 공작물의 길이는 562.5 해서 가공 시간은 1.25분이 되겠습니다. 자, 1.25분인데 1.25분은 초로 바꾸면 75초. 그래서 1분 15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분 15초.
자, 선반에 가공 시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공식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휴지 기능. 자, 휴지 기능이라는 것은 CNC나 머신링 센터에서 일시 정지 기능입니다. 자, 이 일시 정지를 쓸 때 어드레스는 세 가지를 씁니다. X, U, P. 또한 여기 P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소수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휴지 기능에 사용된 어드레스는 X, U, P.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건 이 정지 시간과 스핀들의 회전수 관계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 뭐 일시정지 시간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지 시간은 스핀들의 회전수 또한 60 공회전수. 그래서 이 공식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 스핀드 회전수하고 그다음에 공회전수는 문제를 주어주고 정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휴지 기능에는 우리가 G 코드를 G04를 씁니다. 이건 차츰차츰 뒤에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황동의 자연균열 방지책이 아닌 것은. 자, 황동은 관, 봉 등의 잔류 응력에 의해서 균열을 일으키는데 이런 자연균열을 방지하는 데는 도료 및 아연 도금, 또한 180도나 260도에서 저온 분림이나 응력 제거 분림을 하면 자연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데 4번 물의 침전 처리는 자연균열 방지법하고 상관이 없죠. 보시면 되겠고 15번 밀링머신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삭 속도 선정 방법으로 올바른 것. 자, 밀링머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삭 속도 선정 방법. 자, 절삭 속도를 선정 방법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삭 속도 선정 방법은 추천 절삭 속도보다 약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커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도 되겠고 여러분들 이 세 번도 유념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삭 공구 재료로 사용되며 탄화 티탄 주체를 하고 지라 티탄 등의 탄화물을 초미립하여 소결시킨 것. 이 초미립 소결시킨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탄화 티탄, 지라 티탄. 자, 그래서 써맷을 얘기하고 있죠. 써맷. 자, 써맷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라믹하고 금속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절삭 공구 재료로 사용되며 이 탄화티탄 또한 기라티탄 이런 것들을 탄화물로 초미립하여 소결시킨 합금을 써맷이라고 합니다. 써맷.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경합금도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초경합금도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강괴. 자, 관계를 탈산 정도에 따라 분류할 때 속하지 않는 것인데 관계는 탈산 정도에 따라 킬드강, 림드강, 세미킬드강이 있습니다. 자, 킬드강, 림드강, 세미킬드강이 있는데 이 세미림드강은 해당량이 없죠. 자, 18번. 자, 평기어에서 피치원의 지름이 132mm, 일수가 44개일 때 기어의 모듈은 자, 여러분 이 공식을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비무장지대를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무장지대. 우리가 비무장지대를 DMZ라고 하죠. 그래서 D는 MZ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DMZ. 자, D는 피치원 지름. 자, M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모듈. 자, Z는 일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비무장지대 DMZ 이렇게 외우구나 하고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모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듈. 자, 모듈 여기서 M은 Z분의 D가 되겠죠. Z분의 D니까 일수는 44 또한 D는 132.
그래서 모듈은 3이 되겠죠. 3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DMZ 비무장지대 DMZ 꼭 기억하십시오. 자, 19번 기계제도 도면에서 사용되는 가는실선의 용도로 틀린 것은 가는실선입니다. 가는실선. 일단 딱 봐도 여러분들 피치선은 가는 1.3선이죠. 우리 핵심 이론 앞부분 한번 볼까요? 자, 핵심 이론 앞부분을 보게 되면 자, 선의 종류에 의한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선의 종류에서 가는 실선. 자, 가는 실선은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회전단면선, 중심선, 수준면선. 또한 자, 여기 보면 해칭도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고 특수한 용도선도 또한 이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가는 실선은 암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번 일반적으로 밀링 머신에 사용되는 테이블 이송과 커터 회전당 이송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테이블 이송은 밀리미터 민이고 자, 커터 1회전당 이송은 밀리미터 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반의 가공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보시면 선반의 가공 길이가 240mm고 공작물의 회전수가 1200rpm. 자, 이송 속도가 0.2. 자, 1회. 이번에는 1회라고 나왔네요. 1회 가공에 필요한 시간은 몇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T는 NS의 L 곱하기 I. 그래서 회전수는 1200, 이송은 0.2, 공작물의 길이는 240, 그 다음 1회 가공하면, 계산하면 1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반의 가공 시간 T는 NS분의 L 곱하기 I 꼭 여러분들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G코드. 자,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CNC 선반입니다. CNC 선반에서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는 G97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 G96은 절삭 속도 일정 제어고 G98은 분당 이송, G99는 회전당 이송입니다. 여러분 앞에 핵심 이론에 보면 G코드 중에 제가 별표 친 것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별표 친 것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G코드이며 또한 여러분 나중에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상당히 필요한 G코드이기 때문에 꼭 별표 친 거라도 암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23번 다음과 같이 CNC 선반의 평행 나사 절삭 프로그램입니다. 평행 나사 절삭 프로그램. 자, 평행 나사 단일형 고정형 나사 절삭 사이클을 G92를 씁니다. 자, G90인데 G92를 외우지 않아도 앞으로 평행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이런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F2.0 즉 F를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는 나사의 리드이다라는 것을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의 리드가 2mm라는 거. 그래서 나사 절삭 사이클을 해서 F 값은 리드라는 걸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나사의 리드고, 자, 밑에 보시면 단일형 나사 절삭 사이클 G92에 지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F 값은 나사의 리드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구리에 니켈 40에서 50% 함유하는 합금으로서 통신기 절연선 등의 전기 저항 재료로 이용되는 것은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구리에 니켈 40에서 50% 함유한 것과 통신기 절연선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그래서 정답은 콘스탄탄입니다. 콘스탄탄. 자, 구리 니켈 합금으로 니켈을 거의 40에서 50% 부분에 합금해가지고 전기저항 재료로 이용되는 것은 콘스탄탄입니다. 콘스탄탄. 그래서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지금 엘린바하고 인바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온도 변화에 따라 열팽창 계수 및 탄성 계수가 변하지 않는 바로 불변강입니다. 불변강.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25번 보겠습니다. 단면적이 100mm 제곱, 강제 300N의 전단 하중에 작용할 때 전단 응력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전단 응력, 즉 전단 응력이나 인장 응력, 즉 이런 응력을 구하는 문제는 바로 단면적 분의 전단 하중, 즉 단면적 분의 힘이구나 라고 꼭 기억하시면, 전단 하중은 나중에 단면적 분의 힘. 자, 그래서 단면적이 나와 있는 것처럼 100mm의 제곱이 되겠고, 하중은 300N이니까 전단 응력은 3. 이 단위 그대로 오시면 뉴턴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자, 거꾸로 인장 응력을 구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공식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삼각법은 늘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삼각법 꼭 잘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이 정면일 때, 이 화살표 방향이 정면일 때 평면도, 자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몇 번일까? 자, 딱 봐도 자 4번이겠죠. 4번. 자, 3번 같은 경우 이렇게 선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건 꼭 쉬우니까 여러분들 꼭 맞히셔야 됩니다. 자, 27번 칩의 형태. 아까 유동형 칩, 전단형 칩, 열단형 칩, 균열형 칩. 문제 11번 해설 참고해 보시고, 발생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발생 조건으로 틀린 것. 자, 유동형 칩의 발생 조건. 연성 재료를 가공할 때, 절삭 깊이가 적을 때, 절삭 속도가 빠를 때, 자, 경사각이 클 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유동형 칩이 많이 나오는 조건은 바로 경사각이 커야 됩니다. 경사각. 자, 여기 잠깐 제가 그려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경사각이 왜 커졌을 때 유동형 칩이 생기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공작물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트로 이렇게 가공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유동형 칩이 나오는데, 여기 파란 선하고 이 바이트 윗면하고 이게 경사각입니다. 이게 경사각. 자, 이 경사각인데 이 경사각이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커지면 바이트는 날카로워지겠죠. 자, 그럼 날카로워진 만큼 칩이 연속적으로 흐르니까 유동형 칩이 나오겠죠. 즉 경사각이 클수록 유동형 칩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또한 이 유동형 칩 발생 조건은 여러분들 뭐하고 연관되냐면 구성인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구성인선, 자, 빌트업 에이지, 이 빌트업 에이지의 방지체하고도 같습니다. 방지 방법하고도 유동형 칩 발생 조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CNC 선반에서 주축 속도 일정 제어와 주축 속도 일정 제어 취소를 지령하기 위한 G코드는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G96 절삭 속도 일정 제어, 그 다음에 G92는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절삭 속도 일정 제어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G96, 97이 되겠고, 나머지 뭐 G41, 42, G90, G91 이런 것들도
핵심 예제, 핵심 이론의 D코드 분야, 별표 친 거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별표 자주 나오는 G코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9번 보겠습니다. 29번 그림의 마이크로미터. 자, 마이크로미터가 지시하는 측정값은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들 마이크로미터를 쭉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 라인이 중요합니다. 이 라인과 이 라인.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겠죠. 자, 1이면 자, 지금 이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0이면 여기는 21, 22, 23, 24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23이 되겠죠. 23. 자, 23인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0.23이 되겠죠. 그러면 1.5하고 0.23하고 이렇게 더하면 자, 해설에도 맞게 설명되어 있죠. 측정값은 1.73. 그래서 측정값은 1.74.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중요한 건, 자, 이게 0이고, 그 다음 이게 1이라는 거. 또한, 이래서 이 선이, 지금, 이 선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 여러분들 1.5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 슬리브하고 딤블의 관계를 잘 보시고 마이크로미터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지름이 50mm, 축에 10mm인 썬크키를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전단 하중만을 받을 경우 키가 파손되지 않으려면 키의 길이는 몇 mm인가? 일반적으로 키의 길이는 축 지름의 1.5배 합니다. 1.5배. 1.5배니까 1.5 곱하기 축 지름이 50mm니까 75mm.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도면에서 치수 숫자와 함께 사용되는 보조기호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름은 일단 파이가 되겠고 9의 지름은 S파이가 되겠고 반지름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45도 못하기는 자, C로 하겠죠. C로. 그래서 여러분들 치수에 사용되는 기호는 나중에 현장 가서도 필요하시니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 여러분 앞 좀 보시면 가늘고 긴 일감, 가늘고 긴 일감, 가늘고 긴 일감. 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방진구입니다. 방진구. 선반의 부속 장치에서 가늘고 긴 일감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것은 바로 방진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는 이 방진구도 베드 위에 설치할 때 무슨 방진구고 왕복대 위에 설치할 때 무슨 방진구고라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 위에 설치할 때는 고정식 방진구, 왕복대 위에 설치할 때는 이동식 방진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자, 선반 이렇게 보면 척이 있죠. 여기에 가늘고 긴 일감을 이렇게 물려놓고 여기에 이제 심압대를 놓으면 바이트로 이렇게 누르면 공작물이 휘어지겠죠. 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쪽에다가 갖다 대는 것을 바로 방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진구를 한 위치에 고정해서 놓는 것을 고정식 방진구. 또한 이 방진구도 같이 움직이는 건 이동식 방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의 핵심 키워드에서 가늘고 긴 일감하면 여러분 방진구부터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선반의 부속 장치 중에 방진구. 자, 방진구 선반의 가늘고 긴 휨이나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고, 자, 맨드릴하고 면판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탭 작업 시 탭의 파손 운율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탭의
파손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3번에 2번이 되겠죠. 탭이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에는 탭이 파손이 되겠죠. 이렇게 탭이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 파손, 구멍이 너무 작거나 또한 탭의 지름에 적합한 핸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한 구멍이 탭 선단에 닿았을 경우, 이렇게 탭의 파손 원인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탭 가공 시 드릴의 지름은 자 D는 수나사의 지름 마이너스 나사 피치입니다. 그래서 탭 가공할 때 드릴을 선정할 때 그 드릴의 지름은 수나사의 지름에서 나사 피치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기포 위치에 의하여 수평면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액체식 각도 측정기는 무엇인가? 자,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있어서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레벨, 즉 기울기를 측정하는 게 바로 우리 수증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인바는 각도 측정하겠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자, 드릴 가공에서 절삭 속도가 150m, 이송이 0.08일 때 회전수와 이송 속도를 구해라. 자, 먼저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은 n은 파이 d분의 1000v. 그래서 파이 30, 1000, 150 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약 1592 rpm입니다. 그러면 이송 속도는 이송 곱하기 회전수니까 이송이 0.08 곱하기 1592는 약 127.4mm 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죠. 자, 36번. 자, 다음 중 CNC 공작기에 사용되는 좌표치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자, CNC 공작기에 사용되는 좌표치는 기계 좌표계, 공작물 좌표계, 구역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 좌표계는 사용하지 않는 좌표계겠죠. 37번. 다음 중 머신인 센터에서 공구 길이차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공구의 길이차를 측정한다. 자, 정답은 하이트 프리세터입니다. 하이트 프리세터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하이트 프리세터를 쳐보시면 모양들이 실모양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쳐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하이트 프리세터는 자 밑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놨는데 요게 지금 하이트 프리세터입니다. 이렇게 하이트 프리세터 요렇게 생긴 게 하이트 프리세터인데 자 1번 공구하고 2번 공구 즉 공구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측정할 수 있어요. 공구 기계의 공구의 길이차. 자, 보면 뭐 드릴하고 또한 뭐 탭하고 이렇게 드릴하고 엔드밀. 자, 엔드밀 또한 이런 드릴이 길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길이 차이를 비교해서 그 차이값을 구하고 보정값 입력란에 입력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하이트 프리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하이트 프리세터를 쳐보시면 그림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38번 5에서 20% 아이언의 황동으로 강도는 낮으나 전연성이 좋고 황금색이 가까우며 금박대용, 이게 중요합니다. 금박대용, 황동 단추 등에 사용되는 구리합금은 바로 톤백입니다. 톤백. 자, 그 다음에 이 문쯔 메탈이 있는데 여러분들 육사황동을 문쯔 메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메탈은 육사황동에 철을 1에서 2% 함유한 것이고 그래서 금박대용 황동 단추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톤백입니다. 톤백. 자, 철과 탄소는 약 6.68% 탄소에서 탄화철이라는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 탄소광의 표준 조직은 무엇일까요? 자, 시멘타이트죠. 시멘타이트며 자, 시멘타이트 이렇게 표현하죠. 6.67의 탄소와 철의 화합물 시멘타이트. 자, 40번 스퍼 기어에서 Z는 이수
P가 지름 피치, 인치일 때, 피치원 지름 D일 때 구하는 공식은, 자, E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은 바로 원주 피치, 모듈, 지름 피치가 있습니다. 자, 모듈 구할 때 아까 앞에서 DMZ 했죠. DMZ. DMZ에서 모듈은 Z분의 D가 되는데, 자, 이때는 이게 D가 피치원 지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가서 보시면, 자, 지름 피치는 D 인치분의, 즉, Z인데, D가 밀리미터로 바꾸면 25.4Z가 돼서, 모듈에 25.4가 됩니다. 그래서, 피치원 지름은, 지름 피치, 이 지름 피치분의 25.4Z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PD. 자, 4번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여기에 보면 지름 피치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에는 안 써 있으니까 D를 빼주고 그냥 P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단면에 색칠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 전단면에 색칠한 것은 이렇게 색칠한 거죠. 이렇게 색칠한 거. 그럼 이걸 스모징이라고 합니다. 스모징. 우리가 단면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칭하고 스머징이 있는데, 이렇게 절단면을 이렇게 색칠한 것을 우리가 스머징, 또한 이렇게 가는 실선을 긋는 것을 우리가 해칭이라고 합니다. 해칭. 자, 42번. 일반적으로 각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는 가장 각도 측정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게 사인바가 되겠죠. 사인바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트 게이지는 높이 측정, 다이얼 게이지는 비교 및 형상 측정에 사용됩니다. 자, 43번. 자, 밀링 머신에서 테이블 이송 속도 구하는 공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공식을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링 머신에서 테이블 이송 속도는, 자, F는 FZ, Z 곱하기 N. 정답은 1번인데, 1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F, 테이블 이송 속도. 자, 테이블 이송 속도가 되겠고, FZ는, 자, FZ, 커터 1날당마다의 이송. 그 다음에 Z는 커터의 날수, N은 커터의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식 꼭 중요하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44번. 다음 중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소수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드레스로 구성된 것은 몇 번일까요? 자, 소수점은 거리와 시간 속도의 단위를 갖는 것에 사용되는데, 요 주소들만 여러분들 소수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 소수점 없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좀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5번. 자, CNC 선반에서 복합형 고정 사이클 G76. 자, G76도 복합형 고정형 나사 절삭 사이클인데, 나사 가공을 하려고 합니다. G76에서 X값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자, 여기 보시면 X값은 바로 XZ값, 즉 나사의 끝 지점 좌표, 골지름을 나타냅니다. 골지름.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골지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F값, 이 F값 반드시 자주 나오니까 나사의 리드를 나타냅니다. 리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F값.
나사의 리드를 나타내죠. 요것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6번. 주로 대칭인 물체의 중심선을, 자, 이게 대칭인 물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내부 또한 외부의 모양을 동시에 표시하는 단면도는 바로 한쪽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한쪽 단면도. 자, 한쪽 단면도. 2분의 1은 외형, 2분의 1은 단면으로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한쪽 단면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핵심 이론 단면도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단면도의 종류. 자, 단면도의 종류 보면 자, 2분의 1을 그냥 자르는 것은 온단면도, 전단면도. 자, 여기 문제의 한쪽 단면도는 대칭형 대상물의 외형도의 절반과 온단면도의 절반을 조합한 거. 자, 이렇게 4분의 1을 절단해가지고 외형, 내용을 같이 나타내는 게 한쪽 단면도가 되겠죠. 자, 부분 단면도는 일부분을 잘라내서 필요한 모양.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부분만 잘라내가지고 나타난 게 바로 부분 단면도. 그 다음에 회전도시 단면도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핸드, 벨트 풀리, 기어, 바퀴의 암, 림, 리브, 훅 이런데 방금 여기 보시면 여기를 절단했는데 이 절단한 면을 90도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해칭으로 나타나는 게 회전도시 단면도가 되겠죠. 자, 훅도 보시면 이쪽에 절단한 것을 90도 회전해가지고 스머징으로 나타냈죠. 자, 이렇게 이게 바로 회전도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47번. 자, 제도에서 기하공차 기입 틀에서 이 B. 자, B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B는 데이텀을 나타냅니다. 데이텀. 자,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 기호를 이쪽에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차의 종류. 자, 평행도, 그 다음에 진직도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차값을 나타내겠죠. 자, 48번 다 왔습니다. 다음 중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이송과 관련된 준비 기능과 그 단위가 올바르게 연결됩니다. 자, CNC 선반입니다. CNC 선반 프로그램. 자, CNC 선반에서는 G98이 분당 이송, G99가 회전당 이송이 되겠죠. G98 분당 이송, G99 회전당 이송. 자, 정답은 1번 되겠고, 자, 머신인 센터에서는 약간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다르게 외워야 돼요. G94가 분당 이송, G95가 회전당 이송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다음 중 좌표체 지령 방법. 자,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공구 위치를 기준으로. 자, 현재의 공구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일 방향의 좌표체 입력 방법은 바로 앞에 문제에서 했듯이 증분 지령 방식입니다. 현재 공구가 기준이 되는 거. 그 다음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원점. 이런 프로그램 원점이 기준이 돼서 지령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지령 방식입니다. 절대 지령 방식. 이런 증분하고 절대를 혼합해서 쓰는 게 바로 혼합 지령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인장 스프링에서 하중이 100N 작용할 때 변형량이 10mm일 때 스프링 상수는 몇 Nm인가? 자, 스프링 상수 구하는 공식은 K는 늘어난 양분의 하중인데 늘어난 길이가 10mm, 하중이 100N이니까 10N/mm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식을 외울 때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면 금방 암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천장에 지금 스프링이 K라는 스프링 상수에 W라는 하중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하중이 달려 있으면 반드시 이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이 늘어난 양을 지금 공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스프링 상수 K는 이 하중을 늘어난 양으로 나눠주면 이 스프링 상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겠고,
나중에 스프링은 뭐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 스프링 상수 구하는 것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다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번 다음 중 각도 치수의 허용 한계 기입 방법이 잘못된 것. 자, 2번에 보시면 이렇게 20도 맥스라는 치수의 허용 한계 기입은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 자, 절삭공구의 옆면과 가공물의 마찰에 의해 옆면과 가공물의 마찰에 의해 옆면이 평행하게 마모되는 것. 옆면이 평행하게 마모되는 것은 바로 플랭크 마모입니다. 플랭크 마모. 자, 플랭크 마모. 옆면과 평행하게 마모되는 것. 평행하게 마모되는 것은 플랭크 마면이고 경사면이 마멸되는 것. 경사면에 마멸되는 것. 경사면이 오목하게 파여지는 것은 크레이터 마모입니다. 크레이터 마모. 또한 전삭공구 인선 일부가 미세하게 탈락되는 것을 우리가 치핑이라고 하죠. 치핑. 그래서 정답은 플랭크 마모가 되겠습니다. 자, 53번 평벨트의 이임 방법 중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자,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접착제 이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하시면 접착제, 철사, 가죽군, 이음새. 그래서 효율이 가장 높은 거하고 가장 적은 것을 암기하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4번. 자, 일단 조가 4개입니다. 4개. 4개의 조가 각각 단독으로 단독이죠. 단독. 움직일 수 있도록 불규칙한 모양의 일감을 고정하는 데 일단 여러분들 선반에 가장 큰 척이 있는데 먼저 조가 4개인 이 조가 4개 이 조가 하나, 둘, 셋, 4개인 단동척이 있겠고 이 조가 3개 조가 하나, 둘, 3개인 연동척이 있습니다. 이 단동척은 여기 보시면 일로 이게 척 핸들이 있는데 이 척 핸들로 회전시켜서 조 하나하나씩 움직이니까 조가 단독적으로 움직여서 단동척.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척 핸들로 이렇게 회전하면 이 조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연동척.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단동척, 연동척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동척은 3개의 조가 이렇게 있고 규칙적인 모양을 고정할 수 있고 이 단동척은 4개의 조가 이렇게 있고 불규칙한 가공물을 고정할 수 있다. 또한 연동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뭐가 있냐면 연동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얘는 편심 가공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에 나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 단동척은 편심 가공이 된다는 거 좀 암기해 주시고 콜릭척은 지름이 작은 가공물, 마그네틱척은 전자석, 그 다음에 만능척은 뭐 단동과 연동척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척이라는 것들 이렇게 선반의 부속 장치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5번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이고 공작물의 직경. 자, 직경 나왔으면 직경. 자, 직경 D는 50mm. 자, 회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회전수 공식 N은 파이 D분의 1000V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D는 구해졌습니다. D는 여기서 보시면 50mm고 자, 일단 V 절삭 속도를 모르는데 절삭 속도는 여기 보면 G 코드에 있습니다. 자, G96이니까 절삭 속도 일정 제어가 되겠죠. 그때 나오는 S 값이 바로 절삭 속도가 될 겁니다. 150m 민. 자, 이 150m 민을 이 공식 V에다 넣으면 여러분들 955.4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회전수는 955.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G96, S150, M03
이렇게 G96 다음에 S 뒤에 나오는 150은 절삭 속도를 나타내고, 자, G97, S150, 뭐 M봉3일 때, 이 G97 뒤에 나오는 S는 이제는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고, 그 다음에 56번 보겠습니다. 순하사의 측면이라, 순하사의 측면을 나타내는, 순하사의 측면을 도시할 때 가장 적합하게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순하사인데, 순하사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순하사의 굵은 실선이 이렇게 되고 가는 실선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나사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앞나사는 굵은 실선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바깥쪽에 가는 실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됐고, 자 57번 보겠습니다. 자, 금속 침투법에, 자,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은 바로 칼로라인입니다. 칼로라이징. 여러분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제가 특별하게 암기 방법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세, 알칼, 크크, 실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세, 알칼, 크크, 실큐. 자, 여기 보시면 아세, 알칼이죠. 알칼리니까 칼로라이징. 알루미늄 침투에서 칼로라이징.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 침투법 이거 꼭 여러분들 암기해서 시험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번 제작 도면에서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4번이겠죠. 4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거 가공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거 가공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제거 가공 필요를 문제 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면을 이렇게 치고 이 부분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 부분은 제거 가공하면 안 되겠죠. 또한 뭐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선반이든 밀링이든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겠습니다. 자, 59번 다음과 같이 연삭숫돌 표시 방법 중 K. 자, K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정답은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순서대로 연삭숫돌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연삭숫돌. 즉, 연삭숫돌을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에 이런 표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삭숫돌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그래서 여기 K는 결합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60번 보통센터에, 자, 60번 보통센터의 선단 일부를 가공하여 단면 가공이 가능한 센터. 자, 정답은 일단 하프센터가 되겠습니다. 하프센터. 자, 센터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정지센터가 있고, 여기 보면 이게 하프센터입니다. 하프센터. 자, 정지센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단면을, 센터의 선단 일부를 이렇게 가공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제가 그렸는데, 자, 일단 공작물의 단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단면을 가공하기 위해서 이 센터의 선단 일부를 이렇게 가공해 놓으면 이 파란색으로 그린 바이트가 들어가겠죠. 이 바이트가 들어가서 이 단면을 가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면 가공할 때 사용하는 센터가 하프 센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지 센터처럼 있으면 이 바이트가 여기에 걸리니까 단면 가공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선단을 가공해서 바이트가 들어가서 공작물의 단면을 가공하게 만들 수 있는 센터는 바로 하프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베어링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잘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